한풍제의 청나라가 아편전쟁 이후 무정부 상태에 빠지자 광서성에서 태평천국 운동이 일어난다. 상제회라는 비밀결사에 천지혜가 가세하며 자급자족을 바탕으로 대동사상의 평균주의 유토피아를 꿈꾼다. 태평천국 운동이 권력투쟁에 매몰될 무렵 에로우호 사건이 터지며 제2차 아편전쟁이 발생한다. 영국과 프랑스는 승무원의 석방과 선교사의 살해를 구실로 광주성을 장악하여 아편무역을 합법화하고 태평천국 운동까지 무력화시킨다. 영국계 금융기관인 홍콩상하이 은행과 자딘 메디스는 청나라와 최초로 채권 발행 계약을 체결한다. 메이지 유신으로 철저한 서양화를 추진한 일본은 1868년 서양식 군대의 인프라 구축에 혼신의 힘을 쏟는다. 1884년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나자 일본 측은 공사관이 불타고 공사관 직원과 거류민이 희생된 사실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 조선 측은 조선의 일본에 대한 싸이 표명, 조선의 배상금 10만원, 지불과 일본 공사관 수축비 부담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성조약을 체결한다. 배상금 10만원은 현재 가치 375억에서 1027억 원으로 추정된다. 일본은 이용장과 단판으로 장래 조선의 변란이나 중대 사건이 일어나 파병할 경우 사실을 알릴 것을 천진조약에 적시한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천진조약의 근거에 파병한 일본은 청국군함 고승을 격침시킨다. 청일전쟁의 승자가 된 일본은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여 전쟁 배상금으로 2억량의 은을 떠안긴다. 로스차일드가는 철도 건설 융자 독점권을 노리고 청나라의 다국적 컨소시엄에 의한 채권 발행 계획을 제안한다. 하지만 청나라는 러시아와 프랑스로부터 차관을 조달하는 방향으로 기운다. 러시아와 프랑스와 관계를 강화하여 일본을 견제하고 극동 지역의 모든 이익을 독점한 영국에 맞서는 외교적 선택을 한다. 청나라는 특히 러시아를 북부 국경 지역에서 일본을 견제할 중요한 세력으로 여긴다.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은행과 프랑스 파리의 새 은행은 자국의 통화를 은으로 전환하여 2회에 걸쳐 배상금을 처리한다. 러시아와 프랑스는 차관의 수익 외에 자금 이체 수수료, 통화 변환, 환율 차익, 행정 업무 관리 비용 및 컨설팅 수익까지 얻는다. 게다가 러시아는 만주 지역을 통과하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 건설권을 획득하고 프랑스는 중국 철도 건설권을 손에 쥔다. 독일은 발칸 지역의 패권을 놓고 러시아와 대립하지만 러시아의 눈을 극동으로 돌리려 프랑스와 더불어 삼국 간섭에 협조한다. 삼국 간섭으로 요동반도를 천국에 반환한 일본은 반러 감정으로 들끓는다. 1895년은 일본의 군국주의가 시작된 원년이다. 청일전쟁의 패배로 양무운동이 실패하자 광서제는 서태후를 견제하며 하층 관료들과 정치개혁으로 부국강병 시도에 나선다. 무술변법의 의도를 간파한 서태후는 보수파와 연대해 광서제를 연금시키고 변법 조치들을 폐기한다. 서구 열강은 외세 배척을 명분으로 규합된 의화단 운동을 진압한 후 무분별한 중국 분할을 우려해 서태후 체제를 보존시킨다. 8개국 연합군으로 참가한 러시아가 만주에 계속 주둔하자 1902년 영국은 러시아의 극동 진출을 막기 위해 영일 동맹을 맺는다. 로스차일드가는 베이징 신디케이트를 구성해 중국에서의 독점적 사업에 나선다.